안녕하세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또 이패스 손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성열. 전 손해사정사고요. 설명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패스 손사가 처음 할 때 같이 오픈 멤버로 올해 계산해보니까 7년째 되는 것 같아요. 7년째 자동차 보험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금 현재는 2020년이지만 2021년 과정을 준비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저랑 같이 2021년도에 합격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지금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착실히 잘 하셔서 먼저 걸었으니까 멀리 보폭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멀리 합격에 먼저 도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먼저 소개를 좀 하면요. 자동차 보험은 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공부를 조금 가볍게 하셨던 분들은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왜 어렵냐 모르겠어요. 강사를 잘못 만나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난해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 장기 쪽이나 산보험 쪽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소한 과목이죠. 볼 일이 없는데. 자동차 보험이 어려운 건 제 생각에 자동차 보험은 패키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담보가 산보험이나 우리 다른 2차 과목들과 달리 이렇게 게 아니라 자기 신체 사고라는 이런 상해보험적 성격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책임보험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피보험자, 여러분들 혹시 1차를 하신 분들, 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1차 하시는 분들 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피보험자, 물어줄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자동차하고는 별 관계없는 기타 법리들이 조금 나오는데, 민법과 자별법이라는 법을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 좀 다가가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재밌게 저랑 자동차 보면 얼마나 재밌는 과목이구나. 합격 수기 같은 데 보면 자동차 보험이 나중에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시면 될 거예요. 오늘도 이제 자동차 보험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자동차 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올해 시험의 유형은 사례 문제가 안 나왔지만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약술은 늘 출제됐고, 약술은 늘 약관이나 개정된 법령에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내년 8월까지 쭉 가겠지만, 그 안에 만약 개정되거나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기본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과 마주칠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문제풀이든 또 다른 핵심 이론이든 여러 가지로 만나면 제가 또 자료로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약관이 바뀌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너무 늦었고 내일이나 이번 주말에 돌아가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대리점들 있죠. 그러니까 보험 대리점들 가서 자동차 보험 약관을 하나씩 받으십시오. 저 약관 받으러 왔는데요. 이러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운 다 받을 수 있어요. 올 지금 10월 22일자로 음주운전까지 개정된 약관이 있으니까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제가 이제 좀 중간 좀 지나서 제가 첨부 자료로 좀 보내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책과 약관을 좀 병행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습 절대 하지 마시고 복습만 좀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평일에 진행되잖아요, 그죠? 평일에 진행돼서 좀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자동차 보험에 이제 세계로 좀 한번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 딸이 요즘에 유튜브를 또 아들과 함께 옆에 앉아가지고 쫑알쫑알 거리면서 보는데 아빠는 그림을 참 못 그린다. 근데 그림은 못 그리죠. 근데 그림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돼요, 그죠? 자, 자동차 보험을 하나 하기 전에 이게 백화점. 여기가 이 출입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문 앞을 지나가던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치마 입고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를 몰고 가던 이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하죠. 이 사람이 쾅 치면서 이 여자도 다치고요. 이 여자도 두 쪽 다리를 다 잃었어요. 여자도 다치고 여기도 깨지고 자기 차도 깨지고 이분도 다쳤어요. 우리 자동차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은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패키지 보험이에요. 보험이 여러 형태가 있어요.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 제가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냐면 얘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죠.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들을 한번 볼게요. 이 차가 망가지겠죠, 일단. 그쵸? 여기 부딪혀서 차 망가질 수 있죠, 그죠? 아니에요? 차 안 망가져? 백화점 때려박았다니까? 차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 백화점 문도 망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벽이 막 무너졌다. 자, 이 벽이 무너진 거를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하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대물사고라고 그러죠. 대물사고. 들어봤어요? 물건을 파괴시킨 거예요.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재물 손괴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남의 물건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물건을 하나 망가뜨렸어요. 저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봉 세워진 거 있죠. 그 주황색 봉. 그거 혹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알아요? 그거 고무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놨어요. 고무로 지고 전 주로 많이 불법 많이 이렇게 대놨는데 전화 온 거예요. 관리소에서 이거 차주분이시냐고. 예, 차주 맞다니까. 이거 좀 빼래요. 그래서 빼봤더니 여기 제기라 봉이 뽑혀버렸네. 그래가지고 대물 접수를 해달래. 대물 접수. 그 뭐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물건 망가뜨린 걸 대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내 차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요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걸? 자차 들어봤어요? 자기 차량 손해. 자, 요거는 뭐냐면 자차, 대물은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에요. 뭐 공부하냐면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지금 신체 손해사정사죠? 신체하고 또 뭐 있어요? 재물 있고 차량 있죠. 차량 손해사정사들이 요거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다치기 하고 내 차 다쳤을 때. 내 차 다친 거 있어요.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자,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자, 이 지나가던 이 여자분 다쳤죠? 내가 다치겠잖아. 이입을 한번 해봐요. 내가 다치기 어떻게 얼마 더 발발 떨 거 아니야. 보험사에 접수할 거 아니죠. 접수할 거 아니야. 뭐 접수해달라고 하냐면 여기 인사사고가 났는데요.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러죠. 자, 다른 사람, 대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 듣는 척해 왜? 다 들어봤잖아요. 사고 안 내봤나? 뭐 어쨌건 남 다치겠을 때 대인. 자,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칠 수도 있겠죠. 내가 다쳤을 때 예전에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손해 이랬는데 지금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신체 사고. 자, 우리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랑 나 다쳤을 때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체 손해사정사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그 부제의 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하고 대인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식 명칭 대인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 그럼 남 다치게 했을 때 물어주는 거와 나 다쳤을 때를 담보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대인도 조금 구분돼요. 요 대인 사고를 물어주는데 대인 배상 1 이거는 강제 보험이에요. 자, 지금 보험을 공부하는 건 아닌데요. 자동차 보험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자, 대인, 이건 결국 대인배상 원이라고도 구분하지만, 대인 사고는, 대인배상은 남 다쳤을 때 물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대인배상도 대인배상 원과 대인배상 2로 구분되는데, 이 대인배상 원은 강제보험이고,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이에요. 내가 들든 말든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임보험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이 강제보험 책임보험이에요. 대인배상 원. 이건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물어요. 자, 그럼 이걸 왜 강제하고 있는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지금 자동차 보험을 소개하니까. 자, 남 다쳤을 때는 대인배상 1, 2로 구분되어 있고요. 또, 내가 다쳤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고 배울 거예요. 무보차 상해. 정확한 명칭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예요. 자, 요 네 가지 담보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담보인데, 요 두 개는 남, 요 두 개는 피보험자, 다친 나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남? 마스크를 쓰니까 입만 뻥긋하면 안 보여요. 네. 말을 하든가 고개를 끄덕이든가 손가락질을 하든가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남 둘 다 많이 나와요. 둘 다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남이 더 비중이 높았어요. 더 비중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같이 섞여서 나오고 한 명이 다치지 않고 막 여러 명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강의의 비중은 이게 훨씬 많아요. 대인배상이 한 7 넘어요. 7 이상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요건 이제 나중 가면 우리 배울 거야. 그럼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이거에 대한 이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냐면, 자, 장기화 실무하시는 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 혹시 보험하시는 분들, 보상이란 말 알아요? 돈 물어주는 거.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거잖아. 자, 보험사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에 대한 문구가 여긴 3조에 두고 있고요. 여긴 5조에 두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여기는 6조에 보상하는 내용을 두고 있고 8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와 우리는 이거 주지 않아 라는 손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두고 있다고요. 자기 신체 사고도 12조, 14조, 무보험자동차 상해도 17조, 19조에 두고 있는데 이건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인배상을 이제 이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자,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먼저 대인배상부터. 그럼 대인배상부터 이제 공부하려면, 대인배상, 자동차 보험은 남을 다쳤을 때 물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대인배상은, 이 문구가 대인배상이니까 이 배상을 먼저 좀 이해해야 돼요. 배상과 보상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자동차 남을 다치게 한 이 대인배상이라고 하는 말, 대인배상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과 배상을 조금 구분해야 돼요. 이 자동차를 풀려면 먼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배상은 내가 뭔 잘못을 했을 때 물어주는 걸 말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불법행위나 법률 위반이나, 그러니까 대인배상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법리적으로 잘못했어. 물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게 될 손해배상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손해배상, 물어주는 책임들을 배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배법이든 민법이든 책임이 생겨나는 그 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고, 요 보상은 완전 달라요. 배상하고는. 보상은 잘못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를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배상해 준다 그래요? 나 보험 가입한 거 보험회사가 뭐 해준다 그래요? 보상해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 가입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대로 보상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인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대인배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남한테 뭘 잘못했겠네, 그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건 적어요. 이쪽에다 넣을게. 자, 지금 제가 보상과 배상을 설명했죠? 보상은 뭐라 그랬어요?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거,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면 돈 물어줍니까? 라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문제는 그게 안 나왔지만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라는 건 보험사가 돈 물어준다고. 그 책임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 보험회사가 돈 물어주려면 그 요건이 있어요.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보험회사가,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는 여기서 무슨 보험회사일까? 자동차 보험회사예요. 자동차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자, 이거 좀 풀어볼게요. 보험회사가 돈을 주려고, 보상해 주려고 하는 책임이 생겨나는 요건이 있겠지. 이 요건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뭐에서? 대인배상에서. 자, 그러면 각 담보마다 저 4가지 담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웠지만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에 전부 다 보상책임 발생 요건은 다 있어요. 그럼 일단 대인배상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부터 이제 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상책임 발생 요건은 이 순서대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피보험자여야 돼요. 자, 이 용어는 피보험자여야 한다는 건 계약법 처음 지금 1차 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대인배상이니까 남을 물어주게 할 사람이 피보험자여야 해요. 이때 대해서 다시 공부할 거고, 이거는 그냥 외워두면 좋아요. 피보험 자동차에 다 써야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배상 2는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발생해야 되고, 세 번째 타인이 사상해야 돼요. 네 번째 대인배상 1은 자배법상 책임을 질 것, 대인배상 2는 법률상 책임을 질 것. 이 법률상에는 자배법과 민법이 다 들어가요. 자, 5번째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하나도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이해 안 가? 저 뭔 소리야?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적어만 놓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 페이지로 아마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96페이지 참고 이렇게 써놓고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뭘 꺼집어내려고 그러냐면, 자, 여기서 제가 말한 보상과 배상이 어딨나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 제가 줄였었는데, 이 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여기 법률상 책임은 여기 자배법이 똑같이 들어가고, 민법상 책임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좀 전에 배상과 보상을 설명했죠? 자, 여기 보험회사가 보상하려면, 이 배상이란 말은 어디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죠. 자배법. 그 여기에도 민법에서 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냐면, 자동차 사고에서 지금 대인 배상이잖아요. 남을 물어주는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쳤죠. 내가 보통 여기에 보험을 가입하잖아. 여기 봐봐요. 내가 이 사람을 치고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내가 이 사람 물어줘야 되죠. 자, 그냥 우리는 그냥 물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려면 그냥 물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범법행위가 돼요. 자배법이든 민법이든 법률 위반에 의한 저 사람한테 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위법한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와닿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요.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해주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돼. 여러분들 아직 정확하게 얼마큼 물어줘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물어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어줘야 되겠다는 건 알겠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왜 물어주고 어떤 법리에 의해서 물어주는지를 이제 공부할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 건 알겠죠? 그래서 그 물어주는 걸 나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설계사들이 그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은 왜 드는 거야? 내가 남 다치게 했을 때 나 물어줘야 돼. 그 사람한테 내가 생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죠? 그거라고요. 이것처럼 얘한테 물어줘야 돼. 그러면 지금 제가 힌트를 줬듯 얘한테 물어줘야 될 건 뭐냐면 배상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건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담보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그게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내가 잘못한 행위를 돈으로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는 보험이 이 자동차 보험이고, 그게 대인배상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속에선 얘가 얘한테 물어주는 요 단계는 배상의 단계예요. 배상. 손해배상의 단계라고요. 근데 내가 얘한테 물어주는데 우리 어떻게 돼요? 보험. 얘가 얘한테 돈 물어주고 나 보험사 1억 줬습니다. 나 1억 주세요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얘가 원래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해주고 얘가 이 손해를 물어준 다음에 나 손해난 만큼을 보험사한테 달라고 하는 요 관계는 뭐냐면 보상의 관계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주죠. 얘 그냥 제끼고 이렇게 주잖아요. 자, 근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나의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물어준다고요. 그게 요거야. 보험회사가 보상하려면 그럼 요 요건을 쭉 살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요거는 이제 뒤에 순서대로 배울 거고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해도 돼요. 그럼 다치게 한 사람이 피보험자인지 이 자동차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 이런 게 다 요건 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공부해도 돼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요거부터 강의할 거예요. 요거부터. 왜? 시작이 배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물어줄 게 생기는구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걸 공부할 거예요, 먼저. 그럼 두 가지 법을 공부해야 돼요. 민법과 자배법을 공부해야 돼요. 자, 자배법은 제가 줄여서 말했지만 아까 써놨죠? 풀네임을 써놨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동차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 법이에요.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럼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생겨났는데 그 자배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민법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두고 있냐면 자동차 사고는 특수한 경우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 왜 자동차가 생겨났는지를 알게 돼요. 자배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려면 그 전에 민법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민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임근제 앞부분하고 비슷하게 겹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민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자, 만약 지금 제가 지금 배상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가 얘를 다치게 했어요. 자, 얘가 얘를 다치게 했는데 우리 그냥 통상적인 상식들을 그냥 잊어버려봐요. 다 잊어버려봐. 그냥 물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그럼 얘가 왜 물어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민법과 자배법을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민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은 몇 개 안 돼요. 특히 자동차 보험에 나오는 민법의 조항은 한 4개 조항만 알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조항이에요. 750조에 두고 있는데 제가 체크만 해놓고 제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750조에 일반 불법, 민법이 몇 조항인지 다 몰라. 나도 몰라요. 다 몰라. 근데 자동차 보험에 나오는 조항은 몇 개 안 돼. 그럼 그거만 딱 알면 돼요.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민법 75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타인의 손해를 물어줘야 된대요. 그 민법 750조에 두고 있는 규정이에요. 자, 자동차 보험의 시작이에요, 이게. 자, 민법 750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 얘가 고의로든 과실로든 얘를 다치게 하면 물어줘야 된대요. 지금 자동차 싹 빼고 얘는 그러면 얘 기준에서 보면 민법 750조든 750조의 책임을 지려면 아까 지금 말한 그대로 민법 750조의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나야 돼요. 제 운전한 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내야 돼. 누구를? 얘를 다치게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생겨나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은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자, 이게 민법 750조의 발생 요건이에요. 자, 민법 750조를 지금 왜 이게 갑자기 750조를 설명하고 있지? 지금 민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법을 왜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오늘 나중에 배울 자배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배법을 제껴놓더라도 얘는 이 사고 내용을 봤더니 옛날 소개팅할 때 만난 여자야. 근데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신청했는데 까였어. 까인 이유는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더니 택시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버스를 같이 타고 갈까요? 이 여자가 되게 싫었던 거야. 난 편하게 가고 싶었거든.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어. 왜 저 애프터를 안 받아주십니까? 넌 차가 없어가지고. 와, 얘가 막 약간 좀 이상하네요. 막 흥분한 거야. 그러고 가는데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저 백화점에 그 여자가 지나가네?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려고 막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나 차 있는데,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열받아서 그냥 갖다 박았어. 그리고 여자가 다리가 잘렸어. 너무 잔인한가? 어쨌건.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 갖다 그냥 박았어요. 내가 지금 뭐를 설명하냐면 이 고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고의 또는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그냥 졸음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했네. 의도한 건 아니야. 의도한 건 아닌데 졸다가 갖다 박았어. 근데 다쳤더니 이 여자를 찍었네 내가. 자, 고의하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좀 깊이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 자, 먼저 고의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의 뭐예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뭘 한 거. 쟤는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거절한 저 여자를 일부러 갖다 박았다고요. 일부러. 이게 고의인데, 우리 좀 법률을 공부하니까 좀 이씨 표현해봐. 고의는 인식 요소와 의용 요소를 두 개 다 갖춘 행위를 말해요. 자, 인식 요소. 내가 지금 사고가 내면, 내가 지금 운전하다가 저 여자를 치면 저 여자는 다칠 거야. 라는 인식을 하고요. 그래도 나는 그걸 할 거야. 이 심리 상태를 말해요. 어떤 심리 상태? 알고 있는데 가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고의라 그래요. 자, 중요한 요소. 인식.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건 제가 다칠 수도 있네. 그래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고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의 사고는, 자,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보험에서 고의는 담보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고의를 공부하는 건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배상을 얘기하고 있잖아.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고의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고의 또는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하면 너 손해배상 책임 있어. 민법 750조에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고의로라면 내가 알고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쨌건 내 인식 요소 알고 있어. 제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쟤를 갖다 때려 죽일 거야. 이런 심리 상태가 반영된 상태를 고의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의 그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인식 요소와 의욕 요소를 갖춘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의욕, 인식 다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과실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쟤를 다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실은 순수한 부주의예요, 부주의. 의욕도 없었고요. 내가 쟤를 다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라고요. 다치게 한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내가 할 게 아니야. 의욕 요소가 없다고. 감히 내가 쟤 다쳤는데 그래도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졸고 있다가 의욕 요소가 없는데 다치겠다고. 부주의라고, 부주의. 자, 이게 뒤에 가서 배우는 과실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고의 과실은 책임에 있어서 부주의를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난해한 게, 여러분들 미필적 고의 들어봤어요? 그리고 인식 있는 과실 들어봤어요?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이거 약술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 참고로 올해 민법에 대한 문제가 1번 문제로 주어졌어요. 민법과 자배법을 비교하라는 내용. 지금 제가 민법과 자배법을 설명하려고 지금 민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민법의 기준대로 7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고의의 과실은 제가 설명했죠. 고의와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설명해 볼게요. 미필적 고의는 인식은 있어요. 인식이 뭐예요? 내가 저 소개팅 여자를 박으면 쟤는 다리가 잘릴 거야. 다리가 부러지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다치겠지? 라는 인식 요소가 있는데 감히 그걸 하는 걸 고의라 그랬죠? 그럼 미필적 고의는 이거지. 다칠 수도 있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운전을 지금 여기 종로 제가 설명하다 이때 한번 설명한 것 같아. 여기 문화의 거리 혹시 알죠? 피아노 입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150km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온카를 타고 훅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시온카를 타고 훅 지나가는데 그 노점상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다칠 수도 있겠지 인식했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일단 150km를 달려야 되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미필적 고의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다칠 수도 있는 걸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몰라. 땡겨. 이거 미필적 고의고요.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인식 있는 과실은 뭐냐면 인식은 있어요. 얘가 다칠 수도 있겠네.
내가 이걸 땡겨서 여기 150km로 저 문화의 거리를 달리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야, 내가 어제도 180 달렸는데 아무도 안 다쳤잖아. 설마 다치겠어? 아니, 아무도 안 다칠 거야. 확신이 있는 거지. 의욕 요소는 없어요. 다치게 하려는 의욕 요소가 없다고. 요거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150km로 달렸는데 얘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긴가민가한데 다쳐도 어쩔 수 없어. 난 갈 거야. 이게 미필적 고의고요. 인식 있는 과실은 내가 180을 달려도 다 피하고 다칠 일이 없을 거야. 다치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상태라고요. 자, 그럼 내 의욕 요소,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왜? 180으로 달렸는데 나는 절대 안 다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실 때, 제가 어제도 180 달렸고요. 엊그저께는 195km 달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다쳤거든요. 전 절대 다치지 않아요. 나는 인식하고 수는 있으나 나의 의욕 요소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니 다쳐도 난 갈 거야. 내 갈 길 갈 거야가 미필적 고의고,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은 있는데 고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지가 아니야. 절대 안 다칠 거야 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밖에서 봐봐. 180보다 는 좀 미친놈.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없어. 자, 이 얘기는 외부에서 볼 때 그 보험사가 만약 이제 우리 보험으로 갔을 때 얘가 미필적 고의라 그러면 고의예요. 그죠?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시키거든. 그런데 요 두 개가 애매하게 비슷한데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이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요 두 개의 구별의 실익, 이렇게 제가 약술로도 몇 번 냈던 문제인데, 요 구별의 실익은 뭐냐면 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 누가 볼 때 150, 180 똑같아. 야, 너 미필적 고의야. 아니요, 전 사고 날 줄 몰랐어요. 이건 뭐예요? 인식 있는 과실이잖아.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보험사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좀 깊이 간 거예요. 요거 두 개의 개념은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미필적 고의는 고의사고로 면책시키는데 인식 있는 과실은 돈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 가시죠? 저 약속으로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체크해놔요. 제가 교재에서 이따 설명해 줄게. 개념은 이해했죠?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이야. 미필적 고의는 고의고, 요 두 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제가 얘기해. 두 개 다 심리 상태니까. 미필적 고의는 어쩔 수 없어. 이거고, 인식 있는 과실은 절대 사고는 안 나지. 내가 어제도 180, 엊그저께는 200km를 달렸어. 그래도 사고 안 나. 난 절대 사고 안 날 거야. 라는 과실, 인식은 있는데, 의욕적인 심리 상태가 없는 걸 말해요. 이해하셨죠? 자, 요거 고의 과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그러면 이 고의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자, 이제 민법의 문제점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의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얘가 입증해야 돼요. 민법은 얘가 입증해야 돼. 얘 누구예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입증 책임이. 입증 책임은 뭐냐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확인해야 되냐면 피해자가 확인해야 된다고요. 피해자가 뭘 확인해야 돼? 너 고의잖아. 너 과실이 있잖아. 너 졸았잖아. 나 올 때 핸드폰 보고 오는 거 내가 다 봤어. 핸드폰 오고 있는데 사고 나면서 다다닥 내가 핸드폰 찍었네. 이게 다 입증을 누가 해야 되면 얘가 해야 된다고요. 피해자가. 자, 그럼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관없어요. 저 여자가 저 2018년도에 12월에 저하고 크리스마스 때 소개팅을 했고요. 제가 거절했는데 분명히 눈에 살기 속에서 고의로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거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입증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다리 잘려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요. 머리 다쳐가지고 입증 못하면 어떡할 거야? 여자가 식물인간 됐을 수도 있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입증하냐고. 자, 과실 책임주의, 우리가, 제가 요건 설명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 이게 다 과실 책임주의 하에 있는 거거든요. 이 과실 책임주의 하의 맹점이에요. 이 입증 책임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민법 750조는 과실 책임주의 하에 두고 있고, 이 과실 책임주의 하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건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책임 못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도 그걸 써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자배법이 왜 생겨났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생겨날 거예요. 자, 입증 책임이 지금 민법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지금? 피해자한테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자배법 공부하면서 잘 비교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이 고의 과실은, 고의는 인식 있는
인식과 의욕 요소가 함께 있는 거, 과실은 부직이라고 그랬고,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고, 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피해자에게 있어요, 피해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럼 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누가?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져야 되냐면 피해자에게 져야 돼요. 그럼 그때 또 하나 요건들이 있어요. 책임 능력. 자, 고의 과실이 제일 중요하고, 이 책임 능력은 뭐냐면, 제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7년 됐다고 했잖아요. 7년 전에 2살이었어요. 2살. 이제 9살이 됐겠네요. 그죠? 책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의 과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막대 사람 죽여놓고 심실상실 상태였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고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책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예요. 자, 제가 왜 우리 아들 얘기했냐? 우리 아들은 책임 능력이 없어요. 책임 능력을, 형사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책임 능력들은 살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3세에서 14세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상황 따라 달리 구별하는데 3살짜리 아이가 저 여자를 쳐서 고의로 지 내면의 상태를 고의 말도 못하는 애가 그게 책임 능력이 있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고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그 고의 과실을 했는데 걔가 책임 능력도 있어야 돼.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입증 책임이 나와. 책임 능력이 없음을 누가 입증하냐면 내가 입증해야지. 자, 여러분들 막 변호사들이 막 사람 죽여놓고 이 사람은 심실 상실 상태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보통 그 가해자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해자가 나 심실 상실 상태였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내용이에요. 그 부분들. 민법 750조에는 책임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의라 했다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는, 2살짜리 애가 고의로 사고를 했다고 책임 능력이 없는 거야. 그 2살짜리를 관리하던 보호자의 문제인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책임 능력은. 자, 위법성은 뭐냐면 위법한 행위로 발생돼야 돼요. 자, 위법한 행위라는 건 적법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위법하다는 건 법을 어긴 거예요. 법 질서나 법을 위반한 걸 말하는 거지. 참 여기서 중요한 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말이 나와요. 자,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한 행동을 했어. 위법한 행동을 했어도 위법한 행위가 조각되는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죠.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조각되는 사유들이 있다고. 어떤 경우? 긴급 피난. 불났어. 불나가지고 밑에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내가 거기 안 떨어지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 막 사람들이 막 뭔지 몰라요?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면 다시. 그 밑에 내가 떨어지면 장독대가 다 깨져. 장독대가 깨지면 내가 그 장독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뛰어내리는 거야, 불나가지고. 긴급 피난. 또는, 여러분들 영화 베테랑 봤어요? 유아인이 황정민 막 때리다가 황정민 막 맞죠? 그러다가 한 대 까져. 정당방위 이러죠. 내가 맞다 죽을 것 같아. 막 맞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쳤는데 맞아가지고 죽었네? 정당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내가 고의로 그 행위를 해도 정당하게 된다고요. 위법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시험에 안 나와.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요. 위법성이 뭐예요? 위법한 행위로. 그러면 위법성이라는 건 제가 고의 또는 과실로 민법 750조든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위법한 행동을 통해서. 그럼 위법한 행동이 고의 과실로 남에게 사고를 입힌 거지.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고의 과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고의 과실이구나 이게 라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위법한 행위로 남을 다치게 하는 거야. 그럼 남을 다치게 해서 걔가 다리가 잘리든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이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고. 이 손해의 발생은 말 그대로 걔한테 손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손해는 뭐냐면 원래 있던 것보다 나의 경제적 가치가 감산된 걸 말해요. 내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인데 제가 나 고의 또는 과실로 날 쳐가지고 내 다리가 잘려서 정상 아니잖아요. 이 다리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배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익 상태의 차감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사고가 났더니 제가 오히려 더 튼튼해졌어. 사고 나가지고 얘 성장판을 건드려가지고 성장 더 커져가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겠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어떤 손해를 물어줄 거냐에 대한 문제로도 직결돼요. 어떤 거에 대한 보상이냐면 통상적인 손해를 물어줘요.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 손해를 물어줍니다. 자, 더 깊이 갈 수 있는데 더 깊이 안 가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가도 돼요. 자, 그럼 정리. 우리 자동차 사고는 대인배상, 자기신체 사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대인배상은 남을 다쳤을 때 물어주는 거고 자기신체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는 좀 뒤로 빼요.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걸 말해요. 그럼 배상은 남한테 뭘 물어주는 거예요. 이 관계처럼 내가 배상,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고요.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게 보험사가 그 책임을 물어주는 게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 보상해준다고요. 이 남한테 물어줄 책임을. 그럼 그 남한테 물어줄 손해배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민법은. 그럼 손해배상을 공부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공부해야 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750조에 내가 가해자가 남을 고의 또는 과실로 다치게 해요. 위법한 행위로. 그럼 그 다치게 한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그럼 다치게 하려면 고의 과실로 다치게 해야 되는데 고의란 우리 공부했고 과실이란 공부했고 고의 과실이 있으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 능력이 있어야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책임 능력 없는 심질상실하나 이런 사람들은 고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입증 책임은 고의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위법성 손해발생까지. 손해발생은 통상손해. 그럼 이것까지만 조금 깊이 가볼까요? 손해발생에서 통상손해라는 건 뭐예요? 얘가 만약 다리 다쳐가지고 치료비, 얘 다리 잘린 거, 얘 이래가지고 일 못한 거 이런 거 다 통상손해. 그런데 하나 좀 더 가볼게요. 특별손해라는 말 들어봤어요? 특별손해?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특별손해는 이런 거야. A하고 B가 있는데 특별손해는 원래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보상 대상이 아닌데 우리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 바이어가 하나 있어. 이 별이라는 외국에서 써. 이거 미국에서 오네요. 얘 아니면 얘 업체에 계약을 따려고 그래요. 계약을 따려고 그러는데 얘가 A로 결정했어. 우리 2천억 프로젝트 합시다. 2천억 계약을 맺었어. 자, 그런데 얘가 제3의 인물 이 C한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얘가 다리가 저렇게 다리가 잘리고 뭐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 치료비 뭐 얘 일 못한 비용 이런 건 보상해 주는 게 일반적인 통상손해고 요런 거 얘로 인해서 벌 수 있었는데 얘가 못 벌겠어.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얘한테 선택했네. 이런 2천억 손해가 났다라고 보상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특별손해들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다만 어떤 경우 이 불법행위자가 만약 얘가 아니라 얘가 얘씨 나 대신 얘가 따갔네. 열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 빡쳤어. 그래가지고 얘를 쳐. 누가? 얘가 알고 있었어 이걸. 그거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가해자가 이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요것도 물어줘라 이거예요.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얘가 이 내용을 알았어. 2천억. 요 내용을 알고 있을 땐 그 알고 있는 손해로도 얘가 다치겠을 때는 이 손해도 물어줘라. 요렇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이거? 원래 얘는 안 물어주는 거예요. 이 특별손해는 안 물어줘. 특별적인 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특별손해는 안 물어주는데 가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손해까지 물어줘라. 요 내용이에요. 첫 시간인데 너무 깊이 갔나? 굉장히 제가 가볍게 가고 있어요.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강 넘어갈게요.